주 기자님, 네. 오마이 TV에 모처럼 나오셨죠? 네. 그 인상 좀 밝게. 인상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아니 이제 머리도 이렇게 약간 좀 아니 이렇게 하고. 인상이 안 좋기는 비슷한데 이렇게 메이크업 하시니까 인상 좋아 보이네요. 아니,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 예. 조성식 인상이 좋아 보이긴 쉽지 이게 않은데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사실 좀 미안한데 이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사실 좀 조금 딴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좋아요. 네? 딴 사람처럼 보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주 기자 모처럼 나오셨는데 오늘 또 보니까 뭐 시사인에서 또 보도를 하나 냈던데. 네, 계속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그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빼낸 거예요? 잘 빼냈습니다. 열심히 빼냈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대략 이제 짐작이 가는데 지지난주부터 이제 그 김건희 음성 파일 뭐 이런 거 이제 나오면서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 여러 군데 또 뭐 나갔죠? 예, 좀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제 오마이 TV 나와서 이제 또 좀 오늘 재밌는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제 지난주에 제일 화제가 됐던 거는 조선일보하고 김건희 관계였어요. 명태균, 조선일보, 김건희 이 삼각 커넥션 비슷하게. 근데 이제 조선일보 측은 뭐 자기네는 그런 의혹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딱 긋고 있던데. 아니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네, 소송하겠다고만 하고 조용한데요. 좀 웃겨요. 웃겨요. 저기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를 폐간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폐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들려줬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중간에 역할을 했고 그 얘기를 했는데 폐간을 한다는, 그러니까 살해 협박을 하는 사람은 두고 그 협박을 알려준 저를 고소하겠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좀 웃겨요. 제가 알려줬으면 물론 알고 있었겠지만 알려줬으면 상을 줘야죠. 네. 고소장을 아니 근데 뭐 고소를 아직 안 했죠? 한다고 했는데 오겠죠. 오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조선일보 뭐 두렵지 않죠? 아니 뭐 소송이야 뭐 항상 일상이고 두렵지 않고 조선일보가 지금 그 윤석열 김건희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이후에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그거는 좀 밝혀야 되겠다, 밝히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네, 그냥 그 소장이 또 온대네요. 네, 우리 여기서 뭐 그거 한번 더 듣고 들어볼까요? 그 김건희 조선일보 그 저거 그 뭐 그래 그건 뭐 다 알려졌으니까. 네. 지금 생방송 아닌가요? 생방송이야.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괜찮아. 네. 자, 뭐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아주 뭐 맹렬한 그런 적개심을 표출했던 그 육성 녹음 파일 지난주에 아주 화제가 됐는데요. 아니 그거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기자들은 싫어하지요. 그 대화 속 김건희가 그런 통화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누구냐? 이걸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제가 그 선배님이 보도했을 때 제가 네. 그걸 물어보지 않듯이 이걸 뭐 그러면 대답해주지 않듯이 이건 아니, 뭐 영업 힌트를 비밀입니다. 또 줘봐 힌트.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어떤 게 나올지, 무슨 얘기를 했을지, 과연 조선일보뿐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도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도 그 부분을 제일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탄핵된 다음에 이루어진 통화라는 거잖아요. 응? 네,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가 된 다음이니까 12월 14일 이후.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먼저 제 그 개인 유튜브 하면서 이제 그걸 좀 알아보니까 하여간 그 무렵에 조선일보 보도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판적인. 네, 그 전까지는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그 많더라고요. 이후에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라지고 또 보수 유튜버들이요, 특별히 용산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그 유튜버들이 일제히 조선일보 절독 운동 그리고 조중동 폐간, 조선일보 폐간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상관관계인지도 좀 알아봐야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선일보도 이제 일종의 그 배신자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왜 지금일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뭐 탄핵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논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들고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신혜식, 배승희, 고성국, 신혜식, 그다음에 성창경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조선일보를 때리고 있는데 이거는 또 그런 조짐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전부터도 그런 조짐은 있었어요. 조짐은 그곳 쪽에서는 네, 이미 조짐은 있었는데 그때부터 좀 노골화됩니다. 노골화됐지. 네, 이건 탄핵 뭔지도 국면에서.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면 이제 특히 이제 한동훈과 이 윤석열 갈등이 시작될 무렵부터 보면 극우 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우 쪽은 보면 윤석열을 적극 지지하고 이제 한동훈은 완전히 나쁜 놈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전선이 조금씩 갈라졌거든요. 그게 이제 탄핵 국면을 맞아서 완전히 지금 얘기한 대로 노골화됐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지난주에 공개했던 지난주죠. 예. 그 김건희 육성 파일. 또 이제 윤석열, 김건희 육성 파일 다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게 그 시점이 그러니까 그게 조선일보 또는 여권의 몇몇 인사로 뭐 추정이 되는데 넘어갔던 시점이 지금 10월이라는 거 아니에요. 10월, 11월 명태균이 하여간 구속되기 이전에 훨씬 전에. 네. 11월 14일 날 구속됐습니다. 네. 그러면 조선일보에 넘어갔다는 걸 이제 김건희 씨가 알았고 예. 김건희 씨는 다른 루트로 만약에 조선일보에서 넘기지 않았다면 다른 루트로 그걸 확인한 것 같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전달된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조선일보를 통해서 알았든 다른 쪽에서 알았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명태균 변호사인 이제 남상권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명태균 씨가 네. 용산에도 그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선일보 네. 기자를 통해서 네.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서 그리고 명태균 씨가 자기를 구해줄 거다. 그리고 자기가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이 조선일보에 준 파일을 다른 데도 담아서 다른 사람한테도 전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점하고 김건희 씨가 이제 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조선일보를 맹비난했던 그게 이제 시점 차이가 꽤 난단 말이에요. 한 달 이상.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기되는 의문이 그러면 과연 이 김건희의 분노가 그 명태균 김건희 그 대화가 담긴 그 녹음 파일과 직접적인 관련 때문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또 결부된 것이냐 네. 이건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도 좀 취재가 됐나요? 아니 그 부분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공천 개입. 그러니까 네. 윤석열,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선거에 개입했는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파일 윤석열의 육성 그리고 김건희의 육성으로 거의 증명이 됩니다. 그냥 데려다 수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파일을 가지고도 조금 더 취재에 나섰던 이유가 조선일보가 있었고 메신저로 조선일보를 활용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선일보와 용산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경로했는지에 대해서 좀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선일보도 지금 좀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네, 거고 말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단 후속 보도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일단 고소라는 엄포를 때린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네. 거기 뭐 주 기자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면 쫄릴 것도 없잖아요. 저는 이런 소송은 괜찮습니다. 생활이라서 그동안에 소송을 많이 당했는데 진 적이 별로 없죠.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더라고. 아니 저 열심히 꼼꼼히 보기보다 그러니까 더.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주진우 뭐 소송도 많이 걸리고 막 이렇게 좀 안 좋게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잖아요. 그 씹는 사람들. 이게 시기 질투. 그러니까 본인은 맨날 그걸 시기 질투라고 하던데. 아니 시기 질투지. 그러면 제가 이 보도 가지고 내가 욕 먹을 게 아니 내가 전광훈 보도를 욕 먹을 게 얼마나 많은 제가 말했잖아요. 전광훈 저런 극우의 씨앗이 용산에 뿌려졌다고 저걸 쫓아간다고 윤석열 김건희 맞잖아요. 그러니까 해안이 있었어. 잘 본 거고 그다음에 이쪽 이제
흔히 말하는 이쪽 진보 진영 쪽에서도 정광훈을 그렇게 밀착 취재한 사람이 없잖아. 없죠. 아니 다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잘 간파를 한 거고. 예, 이제 명태균도 잘했잖아요. 정광훈도 잘하고. 자, 명태균 게이트도 결국은 지금 중요한 거 가장 핵심은 지금 주 기자가 지금 다 지금 터뜨리고 있어요. 그죠? 초기에 이제 저기 뭐야 뉴스타파에서 저번에 수사 보고서 뭐 이런 것도 또 중요한 걸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제가 명태균 씨를 제일 먼저 만나서 인터뷰했고 그다음에 네, 이 파일을 제가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 사실은 스모킹건인데. 좀 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가지고는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조선일보가 다른 취재를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아니 그 원래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 음성 파일을 대화한 녹음 네. 이거를 좀 갖고 있었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지? 아주 오래 쥐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런 걸 쥐고 지금 잠을 못 자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근질근질해가지고. 네. 근데 기자가 뭐 대신. 그러다가 김건희가 조선일보 욕하는 걸 이제 따로 입수한 거예요, 그러면? 자, 김건희와 예. 조선일보, 조선일보 얘기는 먼저 들었어요. 아예 먼저. 아, 그걸 먼저 들었고. 네. 용산에서 이상한 기류가 있다. 음. 조선일보와의 그런 뭐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는 항상 그렇게 긴장 기류. 그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명태균 게이트 돌아갈 때 다른 쪽에서 또 들어가지고 같이 취재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저도 이제 그 2월 6일 날 네. 제가 이제 창원에 내려가서 취재하셨죠. 명태균 변호인을 사실은 그날 강혜경 씨도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강혜경 씨는 이제 뭐 갑자기 뭐 사정이 생겼다고 인터뷰를 이제 취소를 했고 그래서 남상권 변호사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날 사실은 이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 인터뷰에 뭐 핵심이 좀 예,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근데 그 뒤에 우리 주 기자가 이제 역시 또 핵심을 탁 빼내는데 야 그래서 역시 주 기자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잠깐 여기서 제가 남상권 변호사랑 요 지금 주 기자가 공개한 요 녹음 파일 관련된 내용 짧게 한 거 그거 한번 듣고 갈게요. 네. 예, 보니까 네 녹음과 김건희의 녹음이 대화가 녹음된 내용 자체가 있다는 것이 들어갔겠죠, 귀에. 그리고 엄청 많잖아. 카카오톡, 예, 뭐 텔레그램.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직접 이제 중요한 게 녹음이죠. 녹음. 예, 녹음이죠. 그런 걸 조치를 몇 군데 뜬이 나요. 명태균이. 아, 명태균이요? 예, 뜬이 나요. 민주당 쪽으로도 민주당 쪽에는 안 갔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귀에 들어갑니다. 쫄아가지고 비상계엄의 똥볼을 차죠. 이번에 비상계엄도 김건희에 의해서 터진 거예요. 김건희를 갖다가 김건희한테 좁히거든. 응? 예? 뭐라고요? 김건희를 줬다고? 네. 김건희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녹음된 내용. 그러니까 김건희가 빡쳐가지고 아마 윤석열한테 영향을 미쳤고 그걸 알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포석을 몇 개 놨다고 안 했을까요? 그 명태균 씨가. 예.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까? 그 포석을 넣고 갔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뭐 아야 한다, 다액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제 이런 엄포를 놓은 거죠? 놓았잖아요. 놓았는데도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저 내용은 이제 제가 2월 6일 날 명태균 변호사, 남상구 변호사 창원에서 만나서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이제 이걸 이제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좀 썼어요. 그때만 이제 뭐 여러 매체에서 좀 인용 보도도 하고 했는데 저는 저 때만 해도 저 녹음 파일 저 영상 보면 알지만 제가 좀 놀라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게 김건희한테 전달이 됐다고 그런데 지금 남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몇 군데다가 자기들이 그런 장치를 해놨다. 네. 그죠? 네. 네. 한 달 안에 탄핵, 한 달 안에 하야한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걸 깔 건데 네. 괜찮겠어?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김건희한테 그게 들어갔다는 걸 자기들이 확인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만약에 조선일보 기자가 안 넘겼다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경로로 하여간 김건희한테는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네. 짐작이 되는 거죠. 네, 조선일보에서는 안 근데 넘겼 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조선일보에서 넘긴 것 같아요? 안 넘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그것도 조사해봐야 돼? 조사해봐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든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USB 파일에 담긴 녹음 그것만 2개만 남았어요. 목소리 제가 공개했던 윤석열과 명태균 그리고 그 이후에 김건희와 명태균 공천에 개입했던 거 상현이한테 공관위원장 상현이한테 요 얘기가 다 남겨 있어가지고 이건 뭐 빼박진 거잖아요. 그 내용이 가기를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뭘 담아놨냐면요. 명태균과 김건희의 문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카톡과 텔레그램 문자죠. 그리고 명태균과 윤석열의 문자들도 있습니다. 그거 오늘 시사인에서 공개된 그 이제 아주 일부죠. 그 조서죠 오늘 네. 그 검찰 신문 조서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저기도 비교적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또 공개를 하려는 거예요, 계속? 네. 기본적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이 저는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이죠. 네, 공천 개입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합니다. 사인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공적인 시스템을 들어가서 이거 불법적인 요소인데 이 부분은 증명됐고 아까 함성득 교수와 명태균의 문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명태균 주변에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의존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 전 비대위원장과 함성득 씨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근데 자 이것 있고 이제 공천 개입 문제는 정리되고요. 저는 이 공천 개입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됐는데 왜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어떤 역할이었는지도 중요하고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검찰이 지금 막 수사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안 해요. 김건희 여사 이름만 나오잖아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검사 8명이 막 이름 적어놓고 김건희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서를 보면은요 알잖아요. 우리 위에서 기사를 못 쓰게 하고 그러면 이거는 소송의 위험이 있다. 그런 행간에 다 남겨놓잖아요. 안 물어봐요. 안 남겨놨어요. 그 검사들 똑같은 애들이에요. 나쁜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소송 당한다. 근데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개되는 걸 나도 아까 내용을 보니까 그게 이제 11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계엄 전이라고, 예. 그죠? 탄핵되기도 훨씬 전이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검사가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게 없고, 그 중요한 부분에서는 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예, 공관위원장 윤상열. 자, 그리고 그거는 또 그때까지만 해도 명태균 본인의 의지와도 부합한다고. 예. 명태균도 지금 끝까지 사실은 그 공천 개입, 공천 부분은 감추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계속 뭐 부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좀 부인하고 이게 검찰과 명태균의 공동 이익에 부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보면 양쪽이 뭐 잘 모른다 부인하자 증거를 들이대는데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명태균이 얘기하는데 더 추궁을 안 하더라고.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제기됐던 그 창원지검의 봐주기 수사, 축소 은폐 의혹 이게 지금 오늘 공개한 그 검찰 신문 조서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조금 그래도 이제 그 계엄 이후에 탄핵 이후에는 탄핵 소추된 이후에는 지금 검찰이 그래도 좀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안 그래요. 아직도 안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겠잖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검사들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내려가서 하는 거 아니냐. 지난주에 중앙지검에서 수사팀이 파견됐는데 어떤 수사를 하냐면요. 오세훈 열심히 합니다. 오세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세훈 스폰서 잡으러 다니고 오세훈 스폰서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수사의 핵심 아니에요. 오세훈, 홍준표가 지금 당분간 얘기가 될 텐데 지금 뭐 사실은 검찰은
이게 명확하거든요. 이거 김건희, 윤석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던 공천 비리, 그 다음에 조선일보, 그 다음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거보다는 오세훈, 홍준표 먼저 잡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확실해. 그러면 핵심인 지금 핵심은 피해가고 있어요 검찰이. 자 윤석열, 김건희 부분은 지금 최대한 네, 어떻게든지 좀 안 건드리려고 지금 네.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심각한데 사실은 이제 지금 그 뭐 잘 알겠지만 지금 검찰 지휘부와 네, 그 수사 라인을 보면 자 뭐 지금 그 심우정 검찰총장도 뭐 역시 친윤 검사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갖고 올라와서 그 지휘하게 직보를 받는 사람이 중앙지검 1차장인데 박성환이라는 사람. 네. 이 사람도 역시 뭐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대검에서 요직을 지냈던 사람이고. 그렇죠. 지금 창원지검장 정유미란 분도 창원지검장 뭐 말할 것도 말할 없고, 것도 없죠. 거기는 뭐 2020년에 추윤 갈등 막 이럴 때 아주 적극적으로 또 윤 총장 편에 섰던 사람이고. 그 조선일보 기자도 추윤 갈등 때 그때 또 윤 편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분 기사 보면요, 아우 주옥 같은 기사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전담 수사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부산지검 차장으로 있는 그 이지영 검사가 전담 수사팀장을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나 어디서 이름을 들어봤다 이제 찾아보니까 2017년 그 국정농단 특검 있잖아요. 네. 그때 윤석열 네, 수사팀장 할 사단이었죠. 때 네. 그때 현직 검사 20명이 파견돼서 했는데 거기에서 또 파견됐던 중요한 일을 했던 그러네요. 검사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라. 다 관계는 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이제 어떤 뭐 수사 인연 또 근무 인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얘는 무조건 윤석열 편이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좀 오해는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지금 주 기자 말씀대로라면 네. 수사가 지금 핵심을 자꾸 삐껴가고 있다. 아직은 핵심으로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려면 자기들이 한 검찰 수사를 자기네들의 길을 조금 부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쪽이 길고요. 검찰이 왜 거기서 머뭇거리는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하면 누가 유리해 지금 다 털어져 가지고 홍준표,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 김진태 뭐 박형준 이런 사람들 다 가고 나면 누가 유리해 그러면서 한동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보통 그래 얘기를 하죠 네,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 말하는데 한동훈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켜보십시오. 그래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아니요, 진짜로.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봐요. 아니 뭘 어떻게? 아니 왜 한동훈이 안 유리해? 지금 저 오세훈, 홍준표 쳐주고 이준석도 지금 뭐 거의 이제 근데 다운될 텐데. 여러분께서 뭐 아이고 뭐 한동훈이가 뭘 이렇게 하고 명태균에서 한동훈이가 나서서 뭐 검찰을 여기 마이크 대고 얘기해. 검찰을 이용해서 누구를 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아우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는 이제 우매한 사람들 네. 아니, 좀 자, 제대로 정보를 줘봐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도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하지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니까. 근거 제가 기사 쓸게요.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측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특별수사본부 내란 사건 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이제 본부장인 그 박세현이잖아요. 네. 서울고검장 이 사람이 대표적인 이제 검찰의 친한계 이런 사람으로 또 이제 뭐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뭐 고등학교 후배고 뭐 이래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대선에서 검찰이 이제 유는 좀 이제 접는 카드로 가고 새로운 이제 어떤 동아줄로 한동훈을 잡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있단 말이죠. 쉽지 않을 거요. 아니 근데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검찰이. 한동훈은 그 명태균 게이트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있어요? 주 기자가 뭐 워낙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네. 취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뭐가 있네 그러면? 제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한동훈 책도 내가 다 읽어봤거든. 요새 그 새로 뭐 낸 거 있잖아 책. 거기에도 아주 자신만만하던데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요? 네. 오호. 명태균과 직접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간접적으로? 한동훈이 어떻게 뭐
한동훈이 뭐 했습니까 지금껏? 한동훈이 왜 정치권에 오고 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대표하고 막 그렇게 됐습니까? 뭐 했습니까? 누구의 공입니까? 그다 뭐 윤석열 김건희의 공이죠. 근데 뭐 관계가 그걸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절대요. 아유 뭐 아니, 그러면 검사가 명태균이 한동훈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검사가 정치로 직행했어요. 총장이 저희 직행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혔는데 같이 온 사람이야. 오른팔이었어요. 오른팔. 뭘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갈라치기 자기네들은 다르고 오른팔이었어요. 근데 같이 왔어. 무슨 일이 없었겠어 같이. 근데 본인 주장을 들어보면 책에도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본인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이제 김영선 공천 때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2024년 그 2022년 거 말고 네. 그때 김영선이 공천 안 됐잖아요. 예, 첫 번째 2번 공천이 있는데 한 번은 성공한 공천, 한 그치. 번은 실패했죠. 그때 김 여사가 강하게 명태균의 로비를 받고 좀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차단했다는 거고 그래서 김영선이 아예 컷오프 됐잖아요. 뭐 지역구를 김해로 뭐 옮겼는데도 그 다음에 그 조국 수사에 뭐 참여했다는 그 김상민이라는 검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또 김 여사가 뭐 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저부터 네. 나왔죠. 네. 녹취도. 네. 근데 그것도 자기가 반대했다. 예? 그래서 김 여사하고 공천을 놓고 꽤 갈등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수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그래요? 네. 한동훈이 괴로운 상황이다. 아 그럼요. 허허. 아니 잘한 게 있어야지 잘한 게. 아니 그러니까 잘한 건 없더라도 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 제가 잘 취재하겠습니다. 자, 그럼 명태균 씨로부터 뭔가를 좀 들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명태균은 뭐. 근데 명태균 아니 옥중 면회는 좀 했어요? 네, 구속된 가서 다음에는? 봤죠. 네, 가서 봤습니다. 자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죠.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 1시간 주면 55분 이상은 자기 얘기만 해요. 윤석열이네. 그러니까 말 많네 내가 얘기했더니 말이 많아 내가 그랬더니 꼭 누구랑 비슷하네 윤석열이랑 비슷하네 내가 얘기했더니 그래요? 나하고 윤석열이 있을 때 윤석열이 잘 듣던데 막 그러면서 막 자기 과시를 하는데 아직도 뭐 자기 얘기만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발이 좀 불편한데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분이 아주 입이 나왔던데. 자 병보석을 신청해서 나 다리가 아파가지고 치료받게 해주세요. 병보석을 신청했는데 혼자서 못 일어나고 이렇게 부축을 받아야 이렇게 가는데 뭐 보통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나오잖아요. 아니면 목발을 짚고 나오고. 그런데 재판에도 자기는 아이들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렇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진 않다면서 쩔뚝쩔뚝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돈키호테 같은 사람입니다. 그 감옥에서도 자기 얘기만 연락이 죄송합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 양반 아이고 참 그러고 있어요.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주 기자가 명태균 씨 얘기를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주고 네. 이제 또 방송에서 그 주진우 라이브에서 네. 많이 가장 많이 비판하면 또 또 비판도 하면서 전화 오면 싸웁니다. 또. 얘기도 많이 또 신경도 또 이렇게 전해주고 하면서 아마 신뢰를 그래도 좀 쌓은 것 같아요. 다른 기자들보다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저한테 안 주고 조선일보 기자 줬잖아요. 저는 좀 아니 그러니까 뭐 속이 상했어요. 가끔씩 보면 이제 뭐 엉뚱한 데서 나오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저하고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내가 보니까 뉴스타파의 수사 보고서는 다른 라인으로 제가 짐작되는 데가 있고 지금 이제 주 기자가 지금 터뜨리는 건 또 다른 라인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걸 또 아니 왜냐면 우리 궁금하지 그게. 아니 궁금한데 근데 명태균 씨가 주지는 않았어요. 명태균 씨는 조선일보 줬어요. 부인도 적극적이던데요? 부인이 그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명태균 데리고 살았지. 하루라도 그런 아우 진짜 그분 결혼을 좀 늦게 했죠 결혼을 명태균 좀 씨가. 늦게 했죠. 네, 명태균 씨가 늦게. 나이 차이가 차이도 좀 나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사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죠. 아니 부인이 내가 몇 번 저 카톡도 뭐 문자 보냈는데 답을 안 해줘. 나도 좀
면하지 말라고 그랬더만은 네. 청상 내가 주기자 잡고 가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가면 뭐 자기 혼자서 이 말 저 말 막 떠들다가 그냥 가요. 가장 최근에 만났을 때는 그 얘기했었어요. 저한테 보자마자 저는 저기 엘리자베스 여왕 그 돌아가셨을 때 조문을 안 한 게 명태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취재를 했어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천공 때문이라는 말이 많았죠. 천공은 사실은 천공은 저는 김건희 윤석열에 미치는 영향이 그닥 크지 않다고 봅니다. 명태균은 많았고요. 명태균보다 권진법사가 더 많다고 저는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취재하고 있는데 천공은 좀 멀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하는 거. 근데 저 그걸 가지고 취재하니까 감옥에서 들었나 봐. 그러니까 딱 첫 마디가 에이 주기자 엘리자베스 그거 아니야. 엘리자베스 아니야. 캄보디아는 맞아. 캄보디아. 네. 캄보디아. 네, 캄보디아 가서 공식 일정을 안 했던 게 자기가 뭐 남쪽으로 가지 말라는 꿈, 그거? 남꿈 뭐 그런 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걸 듣고 이제 김건희 씨가 네. 얘기해가지고 일정을 바꿨다는 공식 거죠. 일정을 안 했죠. 네, 안 하고 다른 거 했죠. 참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아니 이게 막 무슨 이게 대통령이고 영부인이란 사람인데 꿈 듣고 이게 뭐냐고 나라가 창피해 아니 죽겠어요. 지금 뭐 청와대 이전부터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부터 망조가 들은 거죠. 거기부터 자 그런데 그거는 맞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했던 얘기가 네. 오세훈 네. 얘기를 막 야 쟤는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내 옆방에 와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수가 좋아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오세훈 얘기를 한 보따리 하더라고요. 네. 지금 명태균 씨가 자기 본인의 어떤 그런 불리한 이런 걸 무릅쓰고 계속 폭로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는 네. 법정에서도 그러고 그다음에 뭐 언론 통해서도 변호사들도 그렇습니다. 적극적이잖아요. 네네. 그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기는 마케터 컨설턴트라고 그래요. 네. 정치에서 내가 도와줬다. 근데 도와준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부인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신감? 예, 배신감이 큽니다. 그것보다도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판을 읽는 사람인데 처음에 어떻게 그 김건희 윤석열과 관계를 맺냐면은 이 사람이 정치판을 잘 본다, 흐름을 잘 본다는 걸 듣고 함성득 교수가 처음에 네. 픽업하죠, 사실은. 함성득 조은희 의원이 처음 만납니다. 함성득이 만나보고 이 사람 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김건희 여사한테 소개하죠. 그래서 밥을 먹고 얘기하다가 이제 윤석열한테 데려가고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의존하죠. 김영선하고는 그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친분이 있었죠. 김영선하고 친분을 통해서 김종인한테 처음에 접근합니다.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김종인 이거는 그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그 저기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모셔가죠. 그러면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하다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보이콧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 다 해봐라. 그러면서 니네들 다 안 해보고 안 되면 니네 책임져라 이런 그 전술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전술을 저기 명태균하고 얘기했다고 명태균 씨는 얘기합니다. 당신 근데 지금 당사자들은 지금 전부 명태균 씨하고 관련성을 다 지금 끊어내고 있죠. 부인하는데 내가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얘기했어. 김종인 위원장하고 매우 가깝더라고요. 가까운데 아니 위원장님 명태균 씨랑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뭘 가까워 그냥 한두 번 본 거지. 그리고 아니 아주 가깝던데요. 사무실도 가고 막 집에도 왔습니까? 아니야 집에는 안 왔어. 뭐 사무실에 왔나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했잖아. 그렇죠. 아주 가까워요. 아니 근데 제주도 여행도 같이 가셨던데요. 내가 그럴 때 제주도는 한번 갔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명태균 씨 말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 부인이 얘기합니다. 새벽에 그분은 꼭 새벽 막 4시 5시에 전화 온다. 새벽에. 김종인 씨가. 네, 할아버지니까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전화해서 꼭 전화를 해가지고 꼭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올라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뭐 중요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 왜 우리 남편을 찾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의 눈에 든 명태균이
이제 중앙 정치로 진출합니다. 창원에서 김영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네.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지방의 정치 컨설턴트에서 이제 예. 브로커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김종인의 손을 잡고 김종인 책사로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준석과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어요. 김무성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다니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정치판을 잘 읽는 도사 같은 사람이 하나 있다. 이 함성득 교수가 이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함성득의 역할론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뭐 애쓰고 축소하는 거 없더라고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주십시오. 이 부분이 여기저기에 많이 이렇게 저기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함성득 교수에 대해서는 다른 기자들이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리고는 맹신하고 추종하게 되죠. 저기 김건희 윤석열이. 그래서 그 추종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한테 가장 걸림돌이 됐던 이준석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김종인을 데려오고 여론조사를 또 원하는 대로 아주 뭐 네. 중요한 요소. 그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네. 일들을 다 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아마 엄청난 배신감을 그렇죠. 느끼는 내가 거겠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도와주고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나를 배신한다고. 이분은 지금 보면요,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부인하는 사람들만 공격해요. 김종인 위원장이 나 걔 몰라 어디서 사기꾼 같은 애가 얘기하니까 그래요. 이제부터 정치적 아버지 아닙니다 하면서 사진 하나 까고 그 다음에 오세훈하고 홍준표가 계속 사기꾼이라고 부인하고 고소하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자 진실을 밝히는 게 공익에 맞다. 정치인들이 너무 거짓말을 한다. 이 생각에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주 기자가 보기에는 그럼 지금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자, 그동안에 이미 드러난 좀 증거들도 있고 오세훈, 홍준표, 네. 이준석 제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은 다 필히 이번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다 아마 출마를 하려고 할 텐데 네. 이 세 사람 다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로 봅니까? 뭐 검찰이 어디까지 밝힐 수 아니 검찰이 일단은 핵심은 안 건드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여기부터 칠 수 있잖아요. 네. 뭔가 근데 자기들도 성과를 내는 걸 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세훈, 홍준표 네. 그리고 이준석까지는 매우 매우 괴로운 처지에 그러니까 홍준표 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 홍준표는 계속 부인하던데 명태균하고 그 통화에 음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많은 증거들이 지금 홍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기 또 때문에 자꾸 조금씩 드러나긴 해요. 뭐 네. 아들도 그렇게 가깝고 아들 친구 뭐 해가지고. 자 홍준표 아들이요, 큰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선대위원장을 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사실상 선거를 총괄했다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과 베프가 있는데 최땡땡 씨. 이 사람은 김영선 저기 의원실에서 일하다가 대구시 공무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선거에 기여한 측면에서. 근데 이 사람이 홍준표가 매우 아끼던 양아들로 아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자르고 불법 여론조사였다. 그리고 관계 없다. 사기꾼과 다녔다가 자르고 있는데 이게 자른다고 해서 그 아들과의 관계도 자를 수도 없고 다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입당할 때 그리고 여론조사 때 이때 누구냐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입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녹취가 있냐 없냐 모르는데 홍준표 시장하고 전화하는 걸 옆에서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는데 차가 낡아가지고 차를 바꿔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홍 시장이 명태균한테 그 정도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저 뭐 차정도 나오고 막 그래요. 부인이 그 공개한 거 보니까 2016년 이때 벌써 그 명태균이 그 만들던 잡지 네. 거기에 홍 시장이 표지 모델로 네. 나왔던데. 네. 아니 제가 단독 공개한 겁니다. 아 그런가? 제가 그걸 가지고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올렸는데 부인이 많이 주고 있구만. 아니야 내가 올리니까 그걸 제가 그걸 먼저 공개하니까 보도를 하고?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그러면 그리고 그 섭외를 명태균 시사 경남이라는 잡지였죠. 예. 거기에 명태균이 편집장이고 편집장이었어요. 자기가 그 표지 모델은 보통 편집장이 섭외를 하잖아요. 예, 그 작은 잡지들은.
그러면 그때부터 알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데 저 창원 주변에 있는 기자들은 그 도서관 가가지고 그 시사경람 하나 찾아가지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 그 보시면 될 텐데 그 전부터 또 알았어요. 아니 뭐 그런 잡지에 표지 모델 나오는 거 제가 그 시스템 잘 알아요. 네. 그저 되게 아마 이제 홍 시장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 보통 표지 모델 나오고 이러면 그 잡지 좀 사주고 네,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광고를 하든지 뭐 이제 해가지고 좀.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매우 곤란하고요. 지금 이준석까지. 나오네. 이준석까지. 이준석도 뭐 지금 고아 한복 입었는데 잘 나왔어. 아니 이준석도 사실은 아주 너무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웠어요. 자, 네? 김영선 공천이 어그러졌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선과 명태균이 그럼 가만 안 두겠다. 한번 터쳐볼 거다. 사투리가 안 되네. 아니 그쪽 말 터트려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과 천하람을 부르잖아요. 7불사에서 칠불사. 그 선거 과정에 그 바쁠 때. 그러니까. 야 준석아 와봐라. 그러니까 오지 않습니까? 그 둘간에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보통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김영선이 한 번은 공천을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공천 성공할 때 대표가 이준석이었어요. 큰 역할을 해줬죠. 역할이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더 나은 것만 나와라. 그래서 그때 문자와 그때 일들만 조합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매우 곤란합니다. 자 그런 부분은 이제 그리고 이준석은요. 네. 가장 늦게까지 최근까지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전화를 계속 연락하고. 연락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뭐 명석해가지고 영리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을 건데 이런 생각도 그 해봅니다. 중에는 이제 뭐 공소시효가 남은 것도 있고 지나간 것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2022년 그때 재보궐 때는 그때도 보면 이제 김영선 공천에 찬성 주로 해주려고 했던 게 이준석 그다음에 윤상현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김영선 네. 김건희 지금 그러니까 라인으로. 자 윤석열과 김건희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두 사람이 공천에 개입했고 그다음에 윤상현을 통해서 그리고 이준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상현, 이준석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쑥 조사하면 안 돼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반대했다는 게 권성동, 윤한홍이 뭐 좀 반대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네, 다른 사람들, 다른 근데 사람들. 뭐 김건희 여사를 이길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얘기해야죠. 지금 결국은 핵심은 김건희인데 역시 예. 아까 이제 검찰 수사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이 검찰 라인도 검사들이 지금 주지훈 기자 말씀대로 지금 적극적으로 김건희 쪽으로 칼을 못 겨누는 이유가 네. 아마 지금 상당수가 간부들 네. 얼마나 연결돼 있을지 어느 정도 관여했을지 그걸 몰라요. 아니 인사를 내가 보기에는 거의 주물러 주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 5월, 9월에 두 차례 검찰에 큰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5월에 특히 그 명품백 사건하고 주가 조작 사건에서 좀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했던 그 라인이 싹 바뀐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1차장 맡고 있는 박승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후에 정리하죠. 저 정리해 주잖아요. 무혐의로 다 예. 이제 명품백 사건은. 예. 그다음에 4차장이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은 무혐의로 또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때 이걸 무혐의 해준 이 사람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지금 직속 저거라고. 그렇지가요. 최종 보고 책임 지금 보고를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자들이 아직도 지금 아니 그래서 은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저는 좀 봅니다. 그렇게. 조금,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자,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할까? 그래서 명태균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막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한동훈도 그렇지만 검찰 간부들이 얼마나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조금 저는 수사를 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법무장관을 또 한 2년 했기 때문에 그때 인사를 또 여러 번 했거든요. 네. 그럼 한동훈의 또 그 인사 그 입김이 꽤 있었을 거라고. 이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제일 영향이 크겠지만 윤석열, 김건희. 근데 그때만 해도 한동훈하고 다 같이 움직일 때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면 지금 지휘부 손발이었죠. 요직에 있는 검사들 중에도 아무래도 또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들 꽤 있을 거고. 그럼요. 근데 작년에 그
한직으로 막 이렇게 날아가고 자천되고 했던 검사들 보니까 지금 바로 1차장 전임자도 라인이었어. 명품백 그거 수사를 근데 이제 아니 전임자 말이야. 네. 전임자. 아니 근데 그때는 전임자들도 네. 아니 그렇지 라인은 다 다, 그런데 다 라인인데 조금 수사 의지가 그걸 있어. 좀 수사 의지가 있었지. 그럼 왜냐면 너 나가. 너 아웃이야.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뭐 소환 조사도 그렇죠. 할 것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싹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검찰 이 수사 지휘부와 이 수사 라인을 여전히 좀 네, 저는 신뢰하기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특검으로 지금 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특검을 해야 되는데 입장입니다. 그 권한 대행이라는 사람이 자꾸만 이상한 일을 자꾸 하고 있네요. 네. 걱정입니다.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분이 네. 진실의 편에 설 건지 국민의 편에 설 건지 네. 김건희 편에 설 건지 아니면 거짓의 편에 설 건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는 주 기자가 알기로는 아까 최근까지가 언제까지예요? 연락을 주고받은 게 김건희 명태균 작년 10월 윤석열과 명태균은 예. 대통령실에서 정진석이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뭐 경선 때 도와주고 한두 번 도와준 사이인데 근데 그리고는 경선 이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잘났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전화 목소리도 나왔지만 그 아주 이후까지도 관계가 있었던 게 나옵니다. 윤석열도 네. 그리고 하지만 더 깊은 관계는 김건희와 명태균이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문자도 하고 얘기도 하고 서로 전화하면서 계속 관계를 이어갔는데 나중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는 저는 연락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간지는 모르겠으나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니까 보면 명태균 게이트 그러니까 지난해 9월, 8월 그 전까지도 서로는 연락은 되고 있었다, 연락책은 있었다 이런 생각까지는 지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폰에 네. 이런 작년에 뭐 이렇게 오갔던 그런 거는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황이죠. 지금 저기 전화기가 3개고 네. USB가 하나였는데 네. 지금 전화기 하나에서 나온 것만 해도 이 정도였고요. 네. 지금 2개, 3개째는 이제 포렌식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이후에 23년, 24년에도 서로 주고받은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공개한 건 다 22년 거잖아요. 네네. 그죠? 예. 주고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취임 이유가 사실은 되게 또 궁금하다고. 취임 이후에도 서로 다 주고 아니 받았어요. 그러니까 글쎄 그렇죠. 그건 뭐 예를 들면 음성이나 그, 예. 이런 게 나면 완전 또 핵폭탄급이 될 텐데. 아 그렇겠지만 그건 또 저한테 가져오지라고는 하지 마세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왜 또 더 가지고 왜 또 그 얘기를 하세요 또. 아니 그거 있으면 이제 다음에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 오마이 TV에서 하나 좀 하자고. 아니 전 시사인 아니 시사인은 편집위원인데 많이 해줬잖아 거기. 많이 해줘도 왜 또 아니 제가 여기로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시사인하고 그다음에 김어준 방송하고 주기자 라이브 합니다. 어떤 관계예요? 아니 그러면? 저는 주기자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시사인은 편집위원으로 그냥 아니 시사인에서도 명예- 시사인에서 그러니까 뭐 급여를 줘요 그러면? 아니죠 못 받죠 없죠.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 아니 오마이에선 줍니까? 아 나 참 이상하네. 아 그게 핵심인데 그걸 여기서 내놓으라. 난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거기 뭐 한 몇 개 하고 이러면 응? 그렇게 해야지 좀.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네. 내가 얼굴 봐서라도 좀 그렇게 해야지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명태균 씨가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 핵심은 김건희 씨 같아요. 오늘 그 나온 수사 기록을 봐도 그렇고. 윤과 이렇게 소통했지만 진짜는 소통하고 뭔가를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은 김건희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명태균이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합니다. 나의 정치적 그 식견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알아줬다. 그래서 나는 정치적 아버지로 생각한다. 그리고 또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김건희다. 내가 정치적 대화를 이게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사람 딱 2사람 그 정도 수준이 있는데 김종인, 김건희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김건희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판단, 그 깊은 판단을 한다고 명태균은 주장합니다. 아니 자기가 엉뚱하지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뭐 SOS를 친 건데 나 좀 계속 네. 안 되게 해라. 어? 약간 뭐 경고성일 수도 있고 협박성일 수도 있는데 그 카드까지 썼는데 어떻게 보면 안 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뭐 미련이 있어요? 아유 그럼요. 여러 카드를 썼죠. 여러 카드. 조선일보 기자도 있었고 네. 함성득 좀 취재해 주세요. 함성득 분명히 함성득 통해서도 갔을 거다. 함성득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속되기 전까지도 함성득하고는 그렇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럼 그거 다 있겠네 폰에. 있죠. 이때니까 있으니까 하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주 기자는 그럼 좀 봤어요? 아유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기자고 저기 기자에서 증거를 가지고 확인된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보니까 그 남상권 변호사는 왜 이런 거는 왜 안 주는 거야 도대체? 남상훈 변호사가 좀 변호사님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태균 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줘야지. 제가 그 얘기를 했어. 명태균 부인이 근데 기자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서 어떻게 어디서 받으셨어요? 막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부에서 지금 검찰에서 흘려줬다 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뭘 흘려줬지? 검찰도 죽었어 나한테. 자 보세요. 네, 이건 또 비유적 표현입니다.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거 가지고 소송은 안 할 텐데 검사들도 저한테 했잖아요. BBK 때 10명이 했잖아. 그래 알아. 김홍일과 그 아이들이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지.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했죠. 사모님한테 받으려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좀 하나 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웃고 그냥 끊었어요. 부인? 네 부인이. 그렇군요. 네. 그 명태균도 외부에 김건희 씨를 얘기할 땐 사모님이라고 사모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오늘 나온 그 수사 기록만 봐도 그 이준석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이준석한테 그랬나 또 당사자 함성득한테도 그랬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를 붙잡아야지 핵심이다라는 네. 식으로 그지? 네. 거기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꿰뚫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응? 네. 이 정권의 실력자가 누군지. 그래서 윤보다는 그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윤석열과 네.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이나 그 또 보증은 김건희한테 받는 그걸 보면 이게 권력 구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걸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자하고는 그 이후에 뭐 저 보도 나간 이후에 서로 뭐 통화나 이런 건 없었어요? 보도 나가기 전에요. 예. 충분히 해놨습니다. 충분히. 아니 뭐 개인적으로 뭐 항의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아니 그런 거 없죠. 그 보니까 통화한 거 보니까 다 얘기하대 본인이 시인하대 다. 아니 뭐. 예시인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입장을 충분히 얘기해줬어요. 예. 네가 전달했지. 근데 거짓말하지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네 입장을 조선일보 기자 입장을 이게 설사 거짓이라도 충분히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이렇게 많이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조용합니다. 그게 아마 저한테 뭐 움직일 수 없어요. 기자 개인의 입장하고 회사 차원의 입장이 또 다 조금 다를 다를 거예요.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리고 이 정도 사건이면 계좌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예. 위에다 보고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자기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워낙 이게 뭐 엄청난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보도 안 한 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조선일보가 참 어쨌든 힘이 센 언론사다라는 게 역설적으로 또 드러난 건데 네. 명태균이 결국은 언론사 중에 거길 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고르기도 했는데, 그 기자의 또 특수성도 있고. 네, 기자가 기자. 자기가 저는 그 명태균 씨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기자가 김건희 윤석열하고 어떻게 통하는지 그걸 보여준 이후에 선택한 것으로. 그렇지. 직접 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조선은 뭐 공인하다시피 뭐 그냥 저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그런 대표적인 신문으로 다들 인식을 하니까 뭐 당연히 잘 통하겠다라는 또 생각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을 거다. 예, 힘이 세고 조선에서 뭐 얘기하면 대통령 부부도 네. 할 말은 하는 신문 1등 신문이라고 자기네들 광고하잖아요. 네. 근데 명태균 씨도 할 말은 할 줄 알았지. 진짜 1등일 줄 알았는데 요렇게 또 뒤통수를 칠지는 몰랐어요. 천하의 명태균 씨도 그러면 당했네요. 아유, 그러면 저기 허술해요. 의외로. 예, 어떤 부분은 굉장히 뭐
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런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그런 좀 번뜩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막 허술해요 많이. 원래 유명한 관상가든 뭐 무속인은 자기 거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또. 예? 명태균 씨가 진짜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선거에 예. 다녔잖아요. 근데 집에 관리비를 못 낼 정도입니다. 진짜로. 아니 글쎄 뭐 돈이 없어가지고. 변호사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거 맞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치부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 아니 근데 이제 뭐 공천 관련해서 뭐 이제 연구소로 뭐 좀 돈 들어온 것들이 있잖아요. 뭐 누구 뭐 근데 지방선거 출마자들 뭐 해주고 그러게요. 그런 거. 돈 여기저기서 근데 받았는데. 자기는 그 돈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급여만 받고. 예, 근데 그거 급여도 원지 그 규명해야 되고 이건 어떤 성격인지 규명해야 되는데 그건 검찰에서 수사를 많이 했으니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아.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 이래저래 지금 명태균 씨가 다른 혐의들 있잖아요. 김영선 건 말고 예. 뭐 이건 비슷하게 들어온 돈들이 개인 계좌로 간 게 하나도 없어. 다 연구소로 가요. 근데 그렇죠. 그 연구소는 이제 따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좀 돈이 많이 네, 빗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검찰이 뭐 거기에 대해서도 뭐 또 따로 수사를 벌이고 이랬던 모양인데, 자 어쨌든 지금 앞으로 검찰 수사가 역시 제일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네, 검찰을 또 수사해야 됩니다. 검찰이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지금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 제자리 찾아주기, 검찰 개혁의 완성 뭐 이런 것들이 주요 과제가 될 건데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이 검찰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내란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더 중요하지만 수사와 기소가 뭐 대통령은 이제 기소는 했지만 이제 나머지 아직도 관련자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수사가 안 된 게 많고 그다음에 바로 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 이 부분을 얼마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느냐가 검찰이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진우 기자님 모처럼 나오셔가지고 재밌는 얘기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꼭요, 굳이요. 네. 진짜 그만 부르세요. 다음에 나와서 또 재밌는 얘기 해줄 걸 기대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성식 후기 아니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제가 얘기하다 깜빡했는데요. 예 제가 지금 이제 그 동안에 한 2달 이제 좀 지났는데 저 개인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조성식 후기인데 우리 주 기자도 한번 나오셨죠? 네.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 어퍼컷보다는 훅이나 스트레이트가 낫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후기 더 위력적이라고? 아니 그러면 한 방에 보내야죠. 어퍼컷도 좋아요. 뭐 어퍼컷 잘 날린 사람은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예. 어쨌든 여러분, 뭐 이제 여기 오마이 TV도 열심히 하고 또 조성식의 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많은 시청 바라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